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강은혜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선 불량으로 판매할 수 없는 양말로 개성 넘치는 양말 인형을 만드는 업사이클 양말 인형 브랜드 삭스플리즈의 박정림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전대미문의 연쇄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한국과 프랑스의 합작 영화죠. 베니싱 미제 사건을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고유가 악재까지 겹치며 항공업계가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달 국제 항공유 지수는 363.2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3%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수급 불균형 등으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항공업계의 연료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연료비가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지난해 항공업계는 연료비로만 3조 원 가까이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19 발발 이후 2년 동안 힘겹게 버텨온 항공사로선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통상 항공유는 유류세를 면제받지만 국내선에 사용되는 항공유는 3%의 관세와 리터당 16원의 석유 수입 부과금을 냅니다. 직원 휴직, 유상증자, 자산 매각까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들었지만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는 항공업계의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업계는 정부에 항공유 관세 인하 등 세제 지원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되면서 국제선 운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만 본격적인 여객 수요 회복까지 갈 길이 먼 항공업계. 특히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 손실이 쌓여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운항을 준비하기까지 버틸 힘이 없다며 몇 달만이라도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을 뜻하는 디지털 휴먼이 메타버스, AI를 기반으로 더욱 정교하게 구현되고 실제 사람처럼 행동하는 등 진화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개발한 디지털 휴먼은 광고 출연은 물론 연기 활동과 음반 발매도 준비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휴먼이 활동할 가상 공간은 물론 이벤트와 콘텐츠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디지털 휴먼은 사람의 움직임을 합성해 단순히 3D 캐릭터로 구현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캐릭터가 직접 판단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휴먼이 실제 아티스트 같은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적합한 단어,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향후 개인 비서 서비스에도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MZ세대가 디지털 휴먼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는 가운데 분야별 기업들이 젊은 층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가상인간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다양한 활동을 하며 각광받는 디지털 휴먼. 신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6기가와트에 불과했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오는 2025년 408기가와트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과 중국은 이미 전기차 판매 비중이 10%를 훌쩍 넘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미국은 여전히 그 비중이 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일찌감치 미국 내 공장 설립에 나선 한국 배터리셀 업체에 이어 중국 업체도 현지 공장 건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던 중국의 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는 최근 북미 공장 후보지로 멕시코를 선정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공장의 규모는 총 80기가와트, 투입되는 자금만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업체가 멕시코를 북미 공장의 후보지로 낙점한 배경은 비용 절감인데요. 약 1만 명의 인력이 고용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오는 2025년부터 발효되는 신북미 무역협정에 멕시코도 포함됨에 따라 현지 생산에 따른 무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 미국이 아닌 멕시코, 캐나다에 진출하는 배터리 업체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배터리 원가에 대한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시장 확대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싹스플리즈 대표 박정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재활용으로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 시장에서 버려지는 양말들의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업사이클링 양말 인형 브랜드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인 인형들과 달리 여러 가지 형태와 색감으로 개성 있는 양말 인형들을 만드는 브랜드 싹스플리즈. 이들은 디자인 양말을 업사이클한 귀여운 인형은 물론 멸종 위기 동물을 알리는 오가닉 양말 인형으로 환경 메시지를 전하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업사이클링 양말 인형을 제작하며 모두가 웃는 착한 브랜드가 되고자 노력하는 싹스플리즈의 박정림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싹스플리즈는 양말 인형을 만드는 브랜드 회사고 2012년도부터 좀 오랫동안 양말 인형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싹스플리즈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가 제가 예전에 양말 브랜드 회사를 다녔었어요. 거기서 이제 양말 인형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때 이제 이런 걸 양말로 뭘 만들어 보자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름은 사실 처음은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거기서 만든 프로젝트로 이제 싹스플리즈라는 이름을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 이름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양말 주세요. 뭔가 불량 양말을 주세요. 이런 느낌이어서 그걸 제가 그대로 가지고 이제 양말 인형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말 공장에서 조금만 불량이 되고 그래서 조금 흰색 양말의 경우는 뭐 조금 이렇게 어디에 묻어서 먼지가 묻어서 되면 판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폐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받아서 이제 인형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양말 브랜드 회사에서도 뭐 진짜 조금 판매도 할 수 있고 뭐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받아서 이제 인형을 만들어 가는 분위기고 그냥 버려지는 건데 제가 받아서 하고 있긴 해서 폐기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좀 세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뭐 버리기는 아쉬운 그런 양말들을 제가 받아서 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운이 좋게도 이제 양말 브랜드 회사를 다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지금도 그 브랜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된 다른 공장 측도 있고 조금 쉽게 받은 케이스이기는 하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인형 계속 만드니까 다른 브랜드 회사에서도 저희 양말로도 인형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어찌 보면 다른 분들보다는 어렵지 않게 지원을 받고 있긴 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그림이어서 캐릭터 같은 거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인형은 영감을 받는 거는 대부분 제가 주문 제작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제 대량보다는 아무래도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소량 주문을 받고 그래서 이런 강아지 인형 만들어 주세요 하면 제가 최대한 제가 캐릭터 그린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진을 보고 캐릭터화 시켜서 그걸 인형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됐고 이제 2012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영감들이 쌓여서
이렇게 만드는 게 귀엽겠구나. 이게 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그걸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전시나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걸 돌아다니면서 어찌 보면 양말 인형 디자인이 다른 곳과 다르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본 게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풀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봉제 인형이 뭐 대량이 가능하고 요즘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져서 좀 제가 생각하던 그 디테일을 훨씬 더 많이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말 인형 같은 경우에는 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고 원하시는 디자인을 소량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좀 리미티드를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디자인을 하니까 이제 뭐 강의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키트화도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매력 있는 회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시는 분들 좀 있는데 아무래도 기초적인 바느질 제가 만든 키트들은 기본적인 바느질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원하시면 바느질을 최소화한 인형을 만들어서 제가 키트화 시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보다 더 아래 유치원 아이들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인형을 키트를 해달라 하면 최대한 그냥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만들 수도 있고 키트 안에 설명서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는 다 해서 보내드리면 그래도 처음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난 하겠다라고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대부분은 완성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긴 했어요. 이제 처음에 완성품만 하고 싶었거든요. 완전 업사이클링한 매력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대량이 힘들다 보니 유지가 쉽진 않았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키트화 시키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싹스플리즈를 찾아주셔서 지금은 조금 괜찮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본 적 없다는 디자인을 말씀했을 때가 제일 뿌듯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남들과 똑같다는 그게 어찌 보면 브랜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력이 조금 반감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디자인이다. 근데 예쁘다, 귀엽다, 그리고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동물자연대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것도 시작하고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물자연대 또 아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배지 달아서 동물자연대 후원도 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구입해야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저도 후원도 하면서 반응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좀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원래 제가 처음에 업사이클링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하고 좀 뭐랄까 트렌디한 분위기의 그 업사이클링 상품이 좀 적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 뭐 프라이탁은 뭐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그 외에도 뭐 낙하산 그걸로 너무 멋있는 가방이나 뭐 모자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어쨌든 고민을 한 거고 이제 요즘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그 브랜드 그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점점 하나씩 보이고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멋있다. 저도 사고 싶다. 뭐 다른 사람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에서는 어쨌든 관심이 생긴 거고 성장하고 있다. 업사이클링 사업도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싹스플리즈를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을 하는데 뭔가 저희만의 뭔가 다른 걸 하나 더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인형이란 느낌보다는 좀 인형도 있지만 작품 같은 느낌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디자인에 대한 디벨롭을 되게 많이 하려고 고민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저희 사업을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엄청 크게 막 여기저기를 막 하지는 못하고 있긴 한데 나중에는 좀 싹스플리즈가 이렇게 멋있는 전시도 하고 있고 내가 이거 샀을 때 싹스플리즈는 이런 브랜드니까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뭔가 메리트가 있는 그냥 인형으로 뿐만이 아니라 좀 작품으로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싹스플리즈는 다양한 인형과 컨텐츠 그리고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